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김경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대부분은 집에 있는 상비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감기약에 들어있는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성분은 오래되면 될수록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봉한 후 1년이 넘은 연고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약사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사용 설명서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모터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김혜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김혜원 기자가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지하철 여성 전용칸 운영과 GM 캐딜락 신차 발표 등의 행사를 비롯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지하철의 여성 전용칸을 마련해 출퇴근길 여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밝혔습니다. 1992년 12월 성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출퇴근 시간 극도의 혼잡을 빚으며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여성 전용칸 제도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워낙에 혼잡한 시간이라서 본인들이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거의 강압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제 여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지켜질 것 같은데요. 지하철 타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여자들을 화장한다거나 그런 거 안 좋게 보고 그런 시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같은 걸 지킬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 시에는 조금 좀 남자 입장에서 조금 여자들하고 또 어쨌든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민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그런 전용칸이 만들어져서 여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구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 마련에 찬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6호선과 7호선에 여성 전용칸을 편성, 하루 종일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1월 3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사당역, 서울역, 부평역, 건대입구역에서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2줄 서서 타기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지양을 하시고 2줄로 서서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이용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지하철에서는 시민들이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 줄 타기를 하다 보니까 한 줄을 비워놓고 타면은 뛰어가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아지고 기계라는 게 한쪽으로만 계속 하중을 하다 보면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적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어떤 사회적 비용도 더 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한 줄로 타다 보면은 조금 급하게 가는 사람들, 좀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두 줄로 타게 되면 사고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두 줄로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부딪히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비켜주는 그런 거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어도 되고요. 편한 것 같아요. 지하철을 왔다 갔다 쓰는 사람들이 직장인인데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2줄 타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날 승관원은 에스컬레이터 2줄 타기 문화 정착의 메시지를 담은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면서 에스컬레이터 2줄 타기가 질서 문화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GM 코리아는 캐딜락이 2008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인 중대형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얼류-CTS를 1월 28일 출시했습니다. 얼류-CTS는 월즈베스트 10 엔진으로 선정된 최고 성능 엔진과 신형 트랜스미션, 독창적인 스타일링과 다양한 편의 장치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GM 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모델 CTS가 얼류 CTS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또 한 번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출시한 올류 캐딜락 CTS는 북미 모터 트렌드 매거진이 선정한 올해의 차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동급 경쟁 차종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차종이라고 자신합니다. 올류 CTS를 이전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는 일단 주행 성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파워트레인에서 이전 모델 대비 49마력 향상된 304마력 직분사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부분은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전부 가죽으로 마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드 장식을 샤플레 원목 우드 장식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동급 경쟁 차종과 비교 시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강력한 주행 성능이 올류 CTS의 가장 강점이 되겠습니다. GM은 중대형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캐딜락 CTS를 선보이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태안 주민들이 삼성 기름 유출 무한 책임 촉구 대회에 삼성 본관으로 이동하며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3터를 잃어버린 태안 서산 등지의 성난 지역민 3천여 명이 상경하고 진보 정치인들이 참여해 북새통을 이루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 삼성 무한 책임 촉구 대회를 촉구한 이들은 서울역전과 삼성 본관 앞에 모여 분노로 가득 찬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격렬한 심정을 대변하며 한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경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는 시위는 할 수 없었지만 100여 명의 대책위 위원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5일 동안 내가 눈을 못 떠서 방에 나도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어떻게 지독한 줄 아냐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하다못해 이 태안을 떠나도 되고 어디 가서 식당을 해서 밥을 해먹고 살 수가 있어. 젊으니까. 그 노인네들은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고. 뭘 해먹고 사냐고.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이들의 바람은 삼성과 새로운 정부가 주도적으로 태안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9일 삼정호텔에서 전국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의 11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병걸 전 서울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11대 회장으로서 한국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온 정병걸 회장은 지난 4월에는 삼성화재의 횡포와 건설교통부의 보험사 편들기에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연합회 조직을 내가 수장이 됐기 때문에 투쟁보다는 상생의 길로 가는 이런 방법으로 잘 우리가 해나가면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가 철저한 검사와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또 우리가 화합해서 잘 가는 대로 이렇게 함께 해나갈 겁니다. 정병걸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한국 자동차 정비 사업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저는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지하철 여성 전용 칸이 출퇴근 시간에 포함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출퇴근 시간이 여성 전용 칸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시간 치안이나 소매치기 등에 노출되었던 여성들이 이제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6호선의 경우에는 안내 도우미까지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운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혼잡하다는 1, 2호선이나 3, 4호선의 경우는 아직도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성 승객들의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네, 1호선에서 4호선을 운행 중인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여성 승객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한 결정 고대하면서 김혜원 기자의 더욱 알찬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혜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운행 지킴이 영상운행 기록장치를 소개하는 시간 모터 포커스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운행 중에 갑작스런 추돌이나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 CCTV를 어떻게 가리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차 위치 표시와 사진, 그리고 그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아무래도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도 모호하고 또 사고 조사에서 억울한 판정을 받는 문제까지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이라 어안이 벙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속 주행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차에 받쳤는데도 오히려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신호 위반자로 몰리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며 게다가 가짜 증인까지 세우게 되면은 사고조사 경찰인들 어떡합니까? 꼼짝없는 가해자와 범법자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재현시켜주는, 그러니까 비행기 블랙박스처럼요, 전 운행 과정을 영상 촬영하고 또 속도와 충격을 기록하는 장치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인천 택시공제조합 소속 택시 전체가 승객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차량 영상 운행 기록 장치를 달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장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택시 공제조합에서 채택한 차량 영상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포커스의 손영주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바로 자동차의 속도나 방향, 그리고 충격 정도와 위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유비원을 찾아와 봤는데요.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가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처음 만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 이제 가까운 친인척 분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게 본인이 이제 가해자가 아닌데 이제 가해자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도 누명을 쓰고 그거를 결국은 밝히지 못하고 많은 이제 본인도 많이 다쳤지만은 또 상대방에 대한 많은 이제 물질적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접하고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게 차에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혹시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원인이나 규책 사유를 밝히는데 혹시 도움이 되는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우연히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저희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더 뭐 위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장치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접하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좀 리서치를 했죠. 이런 장치들이 있나. 그게 이제 제 생각에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뭐 저희 전혀 전무했던 분야고 일본에서 비슷한 제품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좀 출시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하고 한번 데모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데모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면 그런 이제 원인
규명이라든가 그런 이제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는 장치가 되겠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뭐 더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획이 끝난 후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 지금 출시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이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영상 저장 장치, 차량 영상 저장 장치라고 하면은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이제 뭐 밑단에는 엔터테인먼트 기능들도 있지만은 가장 일단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동차 사고 시에 사고에 대한 전후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그거는 GPS 데이터뿐 아니라 이제 영상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원인 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책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저 진화된 장치들은 어떤 장치들이 있냐면은 이거는 현재는 지금 그 기록들을 물리적으로 꺼내서 PC에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서 봐야 되니까 참 시간적인 부분은 사고가 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빨리 이제 어딘가에서 알아채서 앰뷸런스도 보내고 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출시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근데 개발은 완료된 장치들인데 이 사고가 영상이 기록이 되면 그게 즉시 어떤 중앙 관리 서버 쪽으로 전송이 돼서 그 망은 이제 모바일 망을 1차적으로 통해서 가서 거기서 관리자가 이게 어떤 사고구나,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겠다, 이런 장치를 저희는 개발을 완료를 벌써 2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 아니면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앰뷸런스를 즉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요, 그런 거를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기능들이니까 그 기능에 이제 포커스된 그런 이제 제품들입니다. 네, 이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는 이 교통사고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통사고에서도 실제로 많은 활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실질적으로 좀 재밌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억울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원인도 규명이 된 게 많은데,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불에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와서 들이받았는데 뭐 증인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빨간불에 지나갔다 뭐 이렇게 팍팍 우기다가 그 저희의 기록 장치들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억울함이 이제 규명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예로는 뭐 진짜 자해공갈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접촉이 없었는데 넘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접촉으로 차선을 확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예, 저도 뭐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버렸지만 그 원인 때문에 제가 이제 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구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은 원인 규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제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 목표가 일단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또 이제 운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차 사고가 목숨하고도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달므로써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서 조심하게 돼서 이제 사고율도 줄이는 그런 이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저희 제품이 차에 장착을 하는 제품이지만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2-3년 내에 이미 법제화도 발표가 돼 있고, 차를 이미 생산할 때부터 이런 장치들이 이제 설치돼야 되고 내장돼야 된다는 것들이 이미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미 발표됐지만 이제 시기는 못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이런 장치들이 차를 생산할 때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차 내장형이죠. 거기까지 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고율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 문화도 좀 좋아지고, 막 그냥 껴들고 남의 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이제 교통 문화 쪽으로 가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모든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를 잘 활용함으로써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바로 인천 택시 운송 사업조합입니다. 이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개 회원사 소속 택시 이 5,300대 모두의 이 영상 장치를 모두 달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인천이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사고율이 높고 사고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그 어떤 재산 보호도 해야 되고 시민의 인명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사업조합입니다. 그래서 영상 저장 장치를 달므로써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실제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번에 전 차량에 그 영상 추적 장치를 달게 됐습니다. 네, 그럼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 조합에서 한 300여대를 달아서 지금 현재 그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약 한 15% 정도가 사고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건 그 기사분들의 운전 습성을 고치고 또 그 사고가 났을 경우 이 추적 장치를 달므로써 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잘잘못이 거기서 다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달므로써 앞으로 인천의 그 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이번에 그 전 차량에 달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영상 정보 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희는 차량을 138대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회사입니다. 근데 이 영상 장치를 저희들이 장착하고 나서 두드러지게 가장 나타난 거는 사고율이 장착 전과 후가 한 50% 이상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저희들이 분석해 결과 택시 운전 기사라면은 산악금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약간 과속도 하게 되고 또 신호 위반, 기타 급차선 변경 이런 걸 조금씩 일상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달고 난 후에는 운전자가 자기 자신이 어떤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런 때문에 운전도 안전운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처리에 사고 난 후에 어떤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찰서에서 어떤 누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기 위한 시비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랬었는데 이걸 장착하고 나서부터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택시에는 영상 저장 장치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요. 직접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는데 이렇게 막 급하게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운전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좋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 택시에 영상 저장 장치를 달고 운행을 하시는데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네, 예. 예전에는요. 뭐 불법 주차를 불법 유턴이라든지 신호 위반 등을 수시로 우리도 택시 기사로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 장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좀 방지되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이게 늘 저를 이렇게 지킨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를 좀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근데 뭐 저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항상 늘 안정성 때문에 좀 운전하는데 좀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 이제 프라이버시하고 침해당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 같고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운전 습관에 문제 있다 이제 문제점 같은 거 발견할 수 있고 사고 났을 때 CCTV 가리는 그 요인이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제 경력 안전운전하는 게 경력 쌓는 데 우선 도움이 되니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보다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영상 기록 장치는 운전자에게 준법과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감소해 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에 전 차량에 사용할 경우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가 많이 보편화되면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하게 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4조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주식회사 유비원의 영상 저장 장치가 많이 보급돼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차량 영상 운행 기록 장치라고 해서 전방 상황만 기록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저도 보니까 그 화면에 지도가 나타나고 깜빡깜빡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던데 그게 바로 차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GPS 맵인데요. 그러니까 상세한 전자지도에 차량 위치와 속도 운행 상황은 물론이고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되니까 이건 정말 차량 블랙박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장착한 차는 항상 자기 위치와 운행 상태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택시의 경우에는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이나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아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상 상태나 노면 상태는 물론이고요. 신호 판독 외에도 급제동이나 사고와 같은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기록이 이중으로 저장되는 특성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 지역 법인 택시 사고율도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선진교통 문화 시대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안전운행 지킴이 손영주 씨 수고하셨습니다.